안녕하세요, 매커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오늘 그릴 거는 요거 베어링 커버, 요거를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어링 커버는 아마 여러분들이 동력 전달 장치라든가 이런 거를 연습을 좀 하셨던 분들은 좀 익숙한 부품 중에 하나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오늘 좀 신경 써주셔야 되는 거는 여기에 여기 오일실이죠. 오일실 요거 하나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로 여기 앞에 톡 튀어나와서 베어링을 받쳐주는 부분 있죠.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뭐 간단합니다. 여기 카운트 보어 작업 좀 해주는 거,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동력 전달 장치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오늘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지금 우리가 작업을 해놓은 게, 여기 하우징도 작업을 해놨죠. 그죠? 그래서 요거 베어링 커버를 작업을 할 때는 요 하우징을 참고를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정확하게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좀 특이한 거는 요 축도 좀 상관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축을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죠. 자, 이제 하우징은 우리가 기존에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자, 베어링 커버의 전체 지름 있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우징과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굳이 자로 측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하우징 그렸던 걸 한번 볼게요. 자, 하우징 그렸던 걸 보시면은, 자, 전체 길이가 얼마예요? 그쵸, 62.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그냥 쓰셔도 돼요. 자, 어떻게 쓰시냐면, 자, 기존에 요거 작업하셨다고 하면은, 자, 카피로 하셔가지고, 자, 요 놈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자, 대신에 이제 요거를 기존에 그리실 때, 자, 중간중간에 뭐 선이 끊겼다라든가, 자, 요런 것들은 좀 확인해 주셔야 되지만, 전산응용 기기제도 기능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자, 하나의 면을 이루는 선은 하나의 선으로 꼭 표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게 중간에 끊긴다든가, 뭐 어디 부분에서 중복이 됐다든가, 자, 요렇게 되면은 다 감점 사유가 되니까,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전체 62. 자, 혹시 맞나 틀리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60이 맞죠? 자, 요거를 그대로 갖다 쓰시는 거예요. 요거를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자, 여기 전체 폭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 부분은 측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지금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측정을 해 보면, 자, 딱 10 나오네. 딱 10. 자, 10mm가 나오니까, 자, 옵셋 10 해서, 자, 이렇게 하나 띄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가운데서, 자, 중심을 이루는 선, 보조선 하나, 이렇게 그어주신 다음에, 자, 두 번째, 자, 이제는 여기를 알아야겠죠? 툭 튀어나온 부분. 자, 요 부분, 자, 여기서부터 반대편 부분까지.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측정할 필요가 없죠. 왜요? 그쵸. 여기 하우징에서 그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우징 구멍 치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우징 보겠습니다. 자, 하우징에서 자,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럼 얼마예요? 3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옵셋 35 나누기 2 해서, 자, 위쪽, 아래쪽. 자, 이렇게 띄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앞쪽은 여기까지만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문제예요. 자, 여기 앞에 톡 튀어나온 부분. 자, 여기가 얼마나 되는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자, 요렇게 측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자, 요 측정을 해도 돼요. 자, 요즘에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측정한 값이나 아니면 계산한 값이나 거의 뭐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겠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요번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축을 그려놨기 때문에 요 축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축과 하우징 두 개 다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요걸 어떻게 활용하냐 하면, 여기에서 요만큼을 빼는 거죠. 자, 요렇게 두 개를 뺍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에서 B를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이제 여기 부분의 값,
값들을 우리가 산출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지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축에서 자, 이 부분의 값이 얼마 나왔어요? 37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여기 부분 37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우징은 자, 여기 부분 치수 얼마예요? 33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자, 계산해 볼까요? 37에서 33을 빼면 얼마예요? 그쵸? 4가 나오죠? 자, 4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자, 여기에서 요 부분의 값과 이 부분의 값을 더한 게 4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한 부분에 대한 값을 우리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얼마 나온다? 그쵸? 얘는 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자, 베어링의 폭만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어링 폭 같은 경우는 얼마가 나올까요? 자, 이제 규격집을 봐야겠죠. 자, 규격집에서 앵귤러 볼 베어링을 찾아주시고, 자, 요번에 베어링 꼽힌 게 7003A죠? 자, 요거를 보시면, 자, 요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요 B 값이에요. 그죠? 자, B 값 같은 경우는 얼마인가요? 얘가, 그쵸, 여기 1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했던 2와 베어링의 폭 10. 자, 요거 두 개를 더해지면 얼마? 1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에 자, 하우징을 그렸던 요 폭에서 요거를 다시 A라고 할게요. 자, A에서 얼마를 빼면 돼요? 그쵸? 12를 빼면 요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A 값이 얼마인지 도면으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 값을 보시면 자, 여기 부분이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분 얼마? 15가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 15에서 12를 빼면 그죠? 3이 나옵니다. 3. 자, 한마디로 여기 베어링 커버에 톡 튀어나온 부분은 3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작업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얘를 조립을 했을 때 뭐 삐져나가든가 또 안 맞는 부분이 나오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미연에 방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했으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만 시켜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자, 일단 여기서 이렇게 선 그어주고 자, 필렛 자, 0으로 해서 자, 이 부분 자, 이런 식으로 선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여기를 잘라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없겠죠. 자, 전체적인 모양은 이런 모양이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필렛 값이 적어져 있죠. 이거 얼마일까요? 그쵸, 3입니다. 3. 자, 그래서 자, 필렛 3으로 해서 자, 이 부분도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 자, 여기가 되겠죠. 자, 여기에 오일실이 들어갑니다. 자, 오일실 같은 경우는 자, 오일실의 밑에 안찌름에 닿는 부분이 바로 축지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축지름을 재라고 해서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이렇게 쟀는데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요거는 자, 여기에 지금 칼라가 붙어 있죠. 자, 칼라가 붙어 있으면 자, 이 칼라의 외경이 바로 이 오일실의 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재주실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측정을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축지름을 알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얼마일까요?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 17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재야 될 거는 얼마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데 이렇게 재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니까 자, 축지름 다 그냥 포함해서 여기까지 그냥 측정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자, 요거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자, 요거 측정을 해 보면 자, 딱 10mm가 나옵니다. 10mm. 그죠? 자, 그러면 지름은 20mm가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규격집으로 넘어갑니다. 자, 규격집에서 OEC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OEC는 자, 여기 조금 뒤쪽에 있겠죠? 자, 뒤쪽으로 가서 여기 있네요.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요거를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일단은 B 값을 알아야 되니까
자, 여기에 GGM 계열입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어요? 자, 그쵸. 여기에 네모 박스에 X 표시로 해서 화살표가 이렇게 젖어 있으면 요거는 G 계열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옆에 있는 S 계열로 나온다 라고 하면은 시험 문제 자체에 이런 모양으로 나올 거예요. 요게 바로 S 계열입니다. 여기 스프링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요 모양으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면 S 계열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냥 X 표시로 나왔다 또는 그냥 요런 모양도 있죠. 자, 요렇게 가서 요렇게 꺾인 거, 자, 요런 모양도 있습니다. 자, 요런 모양도 역시 마찬가지로 G 계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안치름이 20mm가 나왔죠. 자, 20mm면은 자, 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죠. 자, 그런데 이제 두 개로 나눠졌어요. 자, 그러면 32냐 35냐, 요거는 어떻게 해요? 자, 측정을 하시는 겁니다. 측정. 자, 요거 한번 측정해 볼까요? 자, 요거 측정을 해보면 32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32가 나왔으니까 자, 여기에서 요 부분에 해당이 될 거고, B 값은 얼마? 5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지금 안 나온 게 뭐예요? 자, 여기에 전체 폭 같은 경우는 여기에 계산식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계산식은 어떻게 했어요? 그죠? B값 더하기 얼마? 0.2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B값이 5였으니까 5 플러스 0.2였으니까 얼마? 5.2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 5.2로 먼저 띄워 볼게요. 자, 옵셋 5.2 해서 이렇게 띕니다. 자, 그 다음에 32였죠, 전체 지름이. 자, 그럼 옵셋 16으로 해서 자, 위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띄워 주시고, 자, 필렛 0으로 해서 자, 이 부분 일단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주세요. 자,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제 요 앞부분의 못따기와 요 끝부분의 못깎기만 해주시면 되는데, 자, 요 앞부분의 못깎기, 자, 못따기 같은 경우는 저기에 L 값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요 L 값은 얼마로 해라? 자, 여기에 밑에 보시면은 자, 0.1 곱하기 B로 해라.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0.1 곱하기 B 그럼 얼마예요? 자, 0.1 곱하기 5였죠? 그럼 얼마? 0.5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0.5로 띈 다음에 자, 요 알파도로 못따기를 해주라. 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알파도가 얼마예요? 자, 알파도 같은 경우는 15도에서 30도로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 요 사이값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15도를 넣어주셔도 되고 30도를 넣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옵셋 자, 0.5로 먼저 이렇게 띄워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이 휘어지면 되겠죠. 자, 여기 교차점으로 해서 자, 일단 30도로 맞춰 놓을게요. 저는. 자, 그러면 60도로 휘어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못따기 선이 하나 나왔어요. 그럼 요거를 그대로 반대편으로 미러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서로 이어만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못따기 부분을 완성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구석 둥글기죠. 자, 구석 둥글기를 보시면 R 값인데, R 값도 여기 나와 있어요. 표에 얼마로 해라? 0.5보다 크거나 같으면 상관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0.5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필렛 R 0.5로 하셔가지고 자, 여기를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 그린 거예요. 이렇게 다 끝났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오일실 같은 경우는 모든 작도가 마무리가 됐고, 대신에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가는 실선으로 해서 확대도를 하나 뽑아 주시는 게 이따가 치수 기입을 할 때 조금 용이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하나 빼 놓으시고, 자, 요렇게 옆으로 살짝 좀 빼 놓을게요. 그 다음에 타원 바깥쪽은 다 잘라 버리고, 자, 요거는 이따가 작업을 하나 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해 놓으시고, 자,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카운터보 남아 있죠? 자, 이 카운터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우징을 참고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 자, 이 탭의 지름과 동일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탭 부분의 지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하우징에서 보시면은 자, 여기 46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옵셋
23으로 해서 자, 위쪽으로 하나만 그려놓고 작업 끝내 놓을게요. 자, 요게 이제 M 값이 얼마인지도 마찬가지로 하우징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 M 값이 얼마? 5죠. 자, M 값이 5라고 하면은 자, 이 부분에 들어가는 카운터 보어 지름 얼마일까요? 자, M5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 제가 좀 그리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옵셋. 자, 일단은 9.5입니다. 제일 큰 쪽 지름은 9.5. 자, 근데 9.5를 어떻게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자, 여기다가 지름 9.5짜리를 이렇게 그려 놓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쭉쭉 그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원은 필요 없으니까 이제 드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파고 들어가는 거, 자, M5 같은 경우는 5.4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5.4. 자, 그럼 여기까지 오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 요 부분 드릴 구멍 값이죠. 자, 드릴 구멍 같은 경우는 5.5입니다. 5.5. 5.5니까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여기 교차점 여기에서 자, 지름 5.5짜리 원을 하나 그려서 자, 이런 식으로 맞춰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완성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M3, M4, M5 정도는 자,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연습하시면서 카운터 보어 지름, 구멍 같은 경우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부분은 중심선으로 일단 만들어 주시고요. 자, 표현 안 되면 체인지 들어가죠. 자, 체인지 들어가서 자, 선 축척을 0.5로 바꿔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반대편으로 밀어 하면 되겠죠. 자, 요거까지 반대편으로 밀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 그려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작업인데, 자, 마무리 작업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자, 여기 부분에 베어링 커버가 어떻게 해요? 요렇게 와서 조립이 되는 거죠. 그럼 입구 부분이 어디예요? 자, 여기 부분이 되겠죠? 자, 그죠? 그럼 여기 부분 어떻게 해요? 그쵸? 요렇게 못따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앞부분 못따기 얼마? 1로 합니다. 자, 1로 자, 이렇게 못따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됐으면 이제 마무리가 됐고,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안 한 거 뭐예요? 자, 여기에서 좀 확대해서 보시면, 자, 요 부분 안 됐잖아요. 요 부분, 그죠? 자,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요 파여서 요렇게 들어간 부분 있죠? 자,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요렇게 측정을, 요 폭만 측정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부분 있죠? 파여져 들어가는 부분. 자, 이 부분도 측정, 다 측정입니다. 이제 자, 일단은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는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반지름을 측정을 해볼게요. 자, 요거 반지름을 한번 측정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요게 15가 나오네요. 반지름이. 자, 그럼 전체 지름 얼마? 30이 되겠죠? 자, 그럼 옵셋 15로 자, 위쪽 아래쪽 자, 이렇게 띄워 주시고, 자, 이제 파고 들어간 것만 알면 되겠죠? 자, 파고 들어간 거 요 폭 측정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측정. 자, 요거 측정하면은 요게 2mm 나오네. 2mm. 자, 그럼 옵셋 2로 해서 자, 이렇게 띄워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에 필렛 값 얼마예요? 자, 요것도 3으로 하시는 분 계시는데 3 안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왜 안 나올까요? 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 값이 2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3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필렛 2로 작업을 해주시고, 이따 치수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필렛 2로 맞춰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작업이 뭐예요? 자, 그쵸.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좀 확대해서 더 볼까요? 자, 요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요거 파인 거. 자, 요것도 그냥 작업해 주시면 측정해 주시면 돼요. 자, 요거 측정을 해보면 11이 나오네요. 11. 자, 그러면 전체 지름은 22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옵셋 11로 해서 위쪽 아래쪽 해서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작업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len 델타 3 하셔가지고 이쪽 그 다음에 중심선 작업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가는 시선으로 변경 해치해 줘야겠죠. 자, 해치 들어갑니다. 자, 안시 31번 하셔가지고, 자, 여기 부분 여기 요 안쪽도 해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되겠죠. 자, 요 부분까지만 다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 됐죠?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도 해줘야 되는데,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자, 일단 스케일로 2배를 확대를 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해치 들어가서 축척을 2로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요 부분을 해치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얘랑 동일한 해치 간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다 되셨으면은, 자, 이제 치수 기입으로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치수 기입 들어갈게요. 자, 치수 기입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가장 쉬운 것부터 할게요. 자, 여기 작은 쪽 지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 부분, 그 다음 얘죠. 자, 요 파인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되겠죠. 자, 요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여기서 계속 빼면은 길어지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쪽으로 또 하나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카운터보 하나 빼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작업을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3개씩 뽑아주시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폭 하나 해줘야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거는 이렇게 찍으시면 오른쪽으로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폭 하나.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자, 요 부분이죠. 자, 요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렇게 뺐을 때 만약에 숫자랑 얘랑 좀 많이 겹칠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요 놈을 좀 빼주시면 되겠죠. 자, 스트레치로 자, 이렇게 잡아서 이런 식으로 밀어주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빼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 보조선이 겹쳐 있죠. 그래서 선택 체인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조금만 밑으로 내리신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치수 보조선 1, 2번 있습니다. 요거를 다 꺼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브로 그대로 위쪽으로 조금만 올려주세요. 중심선을 겹치지 않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R값 넣어줘야 된다고 했었죠. 자, 여기 R값 반지름값 하나 넣어주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R값도 작업이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보어 쪽 넣어줘야겠죠. 자, 카운터보어는 자, 리더선, 자, 퀵리더 LE 있죠.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자, 여러 줄 문자로 변경 부착해서 요거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확인.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큰 쪽 지름의 가운데를 찍어 주셔야 돼요. 자, 여기 찍고 자, 그 다음에 자, 요런 식으로 요렇게 뺍니다. 자, 얘는 요런 식으로 빼서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렇게 살짝 빼서 엔터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써주시면 돼요. 자, 여기 작은 쪽 지름부터 먼저 쓰는 겁니다. 자, 여기 총 몇 개 들어가요? 구멍이? 자, 4개죠? 자, 4 다시. 자, 여기 드립 구멍이 아까 5.5였죠? 자, 5.5, 파이 5.5. 자, 그 다음에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써주긴 합니다. 실무에서는. 자, 드립 값이다 라고 써주십니다. 자, 또는 이렇게 안 써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드릴이라고 다 써주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또는 요거 말고 또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쵸? 홀. 자, 홀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떤 구멍이라고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쪽 지름입니다. 자, 카운터 보어. 자, 지름이 얼마예요? 아까 9.5였죠? 9.5. 그 다음에 깊이. 자, 깊이는 DP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 얼마? 5.4였죠? 자, 이렇게 써주시면은 카운터 보어 요거 구멍 관련된 모든 치수가 여기 하나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야 치수가 좀 깔끔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붕 떴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자, 치수 레이어에서 라인으로 이렇게 그냥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직각으로 올라가서 자, 이런 식으로 작업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앞부분에다가 이따가 이제 여기 구멍 관련된 표면 거칠기 하나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 카운터부어 쪽 지름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오일실 부분 자, 치수 기입을 해줘야겠죠. 자, 오일실 같은 경우는 요 안에서 그냥 다 해주시면 돼요. 요거에서 이제 다 해주려면 다 힘들죠. 여기서 각도도 넣어야죠. 요거 L 값도 넣어야죠. 요 반지름 값도 넣어야죠. 전체 크기도 넣어야죠. 요게 다 넣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도로 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규격집에서 찾은 것들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맨 처음에 요거죠. 자, 요거는 요렇게 빼면 돼야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쵸. 이게 치수가 얘는 2배 확대된 거고 빼면 어떻게 돼요? 2배로 확대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기존에 자, 여기 치수 레이어에서 자, 여기에서 0.5배 줄어든 거, 그죠? 요거 알고 계시죠? 자, 요거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확대도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 레이어는 요 위쪽에 올라가서 이렇게 변경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뽑아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뽑아 주면 그죠? 원래 값이 나오겠죠. 자, 0.5 자, 이렇게 하나 뽑아 주시고 그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2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반지름 값이 나오겠죠. 자, 이게 반지름 값.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자, 반지름 값 뽑았을 때, 자, 여기에 치수 강제선이 하나 나와요. 자, 요거는 없애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 없애는 방법. 자, 찍고 체인지. 자, 체인지 들어가서 조금만 밑으로 내리시면은 맞춤이라고 있어요. 맞춤에서 치수선 강제를 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깔끔하게. 자, 그 다음에 여기 각도 값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찍어서 30도 각도를 하나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따가 여기랑 여기에도 표면 거치를 넣어야 되는데 자, 일단 여기에 넣었을 때 조금 작다 싶으면은 얘를 조금만 더 뒤로 이렇게 빼서 길게 뽑아 주시면 됩니다. 길게 이렇게 뽑아 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랑 여기 다 들어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빠진 거 없이 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전체 지름 여기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면 자, 여기에 이제 상세도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라인 자, 여기 찍고 자, 이거 기존에 연습하셨던 분들은 좀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자, 요 정도로 뺄까요? 요렇게 짧게 뺄까요? 짧게. 자, 이렇게 빼서. 자, 선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문자 레이어를 변경. 자, 텍스트로. 자, 문자 높이 얼마예요? 자, 문자 높이는 5입니다. 5. 자, 그래서 A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가 좀 너무 빡빡하게 들어가는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요 위쪽에다 여유롭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늘려놓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좀 늘려서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피해서 자, 여기에다가 써주면 되겠죠. 자, A 부분 2:1 확대도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은 모두 다 완성된 것 같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치수 기입도 모두 다 완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 A로 썼네요. 그죠? AA 단면을 썼기 때문에 얘는 B로 가야겠네요. 자, 얘는 B로 가겠습니다. 자, 상세도나 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오늘 요번에 했던 몸체에서 단면도라든가 거기서 뭐 A를 썼다 그러면은 다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B로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얘는 단면이고 요건 확대도니까 A로 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큰 제목으로 이렇게 뺐으면은 요거를 이어서 써주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A로 갔으면 요건 B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안 한 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에 카운터 보호도 다 완성됐고요. 자, 이제 여기는 이제 파이 값만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일단 요 앞에 파이 하나 써주시고요. 자, 요 놈도 파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놈. 자, 오일실 같은 경우는 파이를 넣고 뒤에 뭐가 들어가요? 그쵸? 끼워 맞춘 공차 들어가는데 이건 어떻게 알죠? 저 규격집에 다 써 있습니다. 자, 어디에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 맨 밑에 쪽 여기 부분에 보시면은 자, 바깥쪽 지름에 대응하는 하우징 구멍이죠. 지금 우리가 작업한 게 구멍이잖아요. 그죠? 축이 아니고. 자, 구멍의 지름 허용차는 원칙적으로 뭘로 해라? 그쵸? H8로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걸 그대로 적용시켜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H8 써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파이가 되겠죠. 얘도 그냥 파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죠. 자,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자, 얘는 커버이기 때문에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조립공차가 들어가 줘야 돼요. 자, 그래서 파이 35에 G6 공차 하나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요 앞부분에 모두 완성이 다 됐네요. 자, 이제 남은 거는 기아 공차랑 표면 거칠기 이렇게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기아 공차랑 표면 거칠기 같은 경우는 일단 기아 공차부터 한번 볼까요? 자, 기아 공차 같은 경우는 기준을 어디로 두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은 보시면은 자, 여기에 베어링 커버에 베어링 커버가 베어링 부분과 맞닿는 이 부분 있죠? 껴서 들어가는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기준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L이 들어가서 공차, 그다음에 데이텀 삼각형 해서 자, 이 부분이 되겠죠? 지금 문자 레이어로 되어 있네요. 치수로 바꿔주고 자, L이 자, 이렇게 다시 빼서 자, 얘는 A인가요? B인가요? C인가요? D인가요? 자, 축에서 C로 했네요. 그럼 얘는 D가 되겠죠? 자, 이게 데이텀은 D로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공차는 어디다 넣을까요? 그쵸? 이제 끼워 맞춘 공차가 있는 부분에 일단 넣어주시면 돼요. 우선적으로. 자, 여기 32에 여기에 나와 있죠? 자, 얘는 뭘 넣어주는 게 좋을까요? 그쵸?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부분의 중심과 자,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의 중심이 어때요? 동축이 나와줘야겠죠. 그쵸? 같은 중심을 갖는 동축도 공차가 나와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L2 자, 이렇게 아이고 세팅 들어가서 화살표 모양 바꿔줘야겠죠. 자, 이렇게 바꿔놓고 자, 여기 밑으로 내려와서 왼쪽으로 살짝 꺾어주시고 자, 기호는 동축도 공차 그럼 파이가 들어가겠죠. 자, 그럼 공차 값은 얼마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럼 1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IT 공차 한번 찾아볼까요? 자, 위쪽에 올라가서 자, IT 공차 10이 해당되는 부분 자, 여긴 2하고 여긴 초과니까 자, 요거를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에 있네요. 자, 여기 10이니까 그 다음 IT 5급을 우린 쓴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자, 6이 되겠죠. 그러면 0.006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D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요 부분도 모두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그 외에 나머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넣어준다고 하면은 여기 이 면 있죠? 요 면에다가 수직공차, 수직공차를 하나 넣어주셔도 무방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요 부분 자체가 베어링을 밀고 있는 딱 맞게 밀고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 같은 경우가 수직이 안 맞고 이렇게 살짝 틀어진다라고 하면 한쪽만 밀고 있고 한쪽은 안 밀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얘도 수직공차를 넣어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L2 자, 여기에 이렇게 뺄게요. 자, 이렇게 빼서 자, 이 부분은 수직 공차가 들어간다고 했죠. 자, 그다음 공차 값은 얼마로 해줘야 돼요?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3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35로 찾아볼까요? 어딨죠? 여기 있네요. 자, 요 부분에 해당이 될 거고 요 부분이 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 자, 여기 이렇게 내려오면 그쵸? 11이 됩니다. 11. 자,
자, 그러면 여기는 0.011 이렇게 바꿔주시고 데이텀 D.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뭐 더 이상 넣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끝.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기아 공차도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제 표면 거칠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면 거칠기 같은 경우는 일단 보시면은 자, 여기도 다 뚫어줘야 되는 거고 뚫고 자, 뭐 요 부분 같은 경우는 W를 일단 전체로 갈게요. W를 전체로 가고 그 다음에 X랑 Y만 넣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X부터 볼게요. 자, X는 일단 물체와 물체가 서로 닿는 부분. 자, 여기서 확인해 보면, 자, 일단 X는 여기에 들어가겠죠. 자, 이 면에 X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작업을 해 볼게요. 자, X는 일단 요런 모양 갖고 와야겠죠. 자, 여기를 갖고 와서, 자, 여기에 닿죠. 여기에 닿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넣는 게 잘 넣었다고 할까요? 그냥 여기다 넣어야겠네요. 자, 요렇게 하나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일단 규격집을 가서 OEC를 한번 봐보세요. OEC를 가서 보시면은 또 표면 거치기를 어떻게 넣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에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밑에는 OEC를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은 Y로 넣고, 자, 못따기 부분은 X로 넣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못따기 부분에 X가 들어가겠네요. 요거를 하나 갖고 와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직각을 맞춰주려면 몇 도 돌려요? 그쵸, 마이너스 30도 돌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X는 다 넣었고요. 자, 그 다음 여기도 넣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X 부분이 있을까요? 볼까요? 일단 요 면 같은 경우는 베어링하고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Y로 들어갈 거고, 요 부분이 있겠네요. 자, 요 부분은 하우징하고 닿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에 X.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나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Y만 넣으면 되겠네요. 자, Y 같은 경우는 베어링하고 닿는 부분, 베어링하고 닿는 부분. 그 다음에 아까 오일 실에 있었죠? 자, 오일 실에 요 부분에 하나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요 모양 하나 갖고 와서 베어링을 밀고 있는 이 면 여기다가 또 하나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또 빠진 거 있나 볼까요? 여기 자, 요 부분 있네요. 자, 요 부분 같은 경우 오일실이 쭉 들어와서 여기에 딱 닿잖아요, 그죠? 자, 요 부분 같은 경우는 X로 하나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품이 서로 닿는 부분. 자, Y로 넣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제 생각에는 뭐 굳이 Y까지 넣어야 되나 싶습니다. 그래서 X로 그냥 넣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작업이 이제 마무리가 됐죠.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나머지는 다 W니까 W 구멍이 맞겠죠. 그래서 아까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려고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W 넣어주면 얘는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칠기도 끝났고 기아 공차도 끝났고, 자, 이제 대표 거칠기 하나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요놈 그대로 갖고 오면 되겠네요. 자,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갖고 와서, 자, 얘는 몇 번? 그쵸, 4번이죠. 자, 4번 부품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WXY 맞죠? 자, 그 다음에 위치를 좀 잡아 놓을게요. 자, 얘는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조금만 더 밀어 놓고, 그 다음에 요 놈은 자, 조금만 아래로 이렇게 내려 놓겠습니다. 얘는 조금만 더 위로.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완성이 다 됐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번 베어링 커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어디였어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자, 일단 제일 먼저 오일실이 됐겠죠? 자, 오일실 신경 써주고, 자, 요 앞에 톡 튀어나오는 부분, 아까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그죠? 자, 요거 계산해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카운터보 지름 찾을 때는 측정하지 말아라. 왜? 요 하우징과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커버의 전체 지름도 측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우징과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측정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 주시면 깔끔하게 도면이 모두 완성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뭐 베어링 커버 뭐 크게 어렵진 않죠. 요거는 앞으로 뭐 동력 전달 장치라든가 이런 거 작업을 할 때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리는 방법은 거의 외우다시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력 전달 장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쵸? 부품들이 생긴 모양이 거의 비슷하고 거의 뭐 똑같죠. 똑같고 이름도 똑같고 그죠? 그래서 그리는 방법을 그냥 외워버리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력 전달 장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력은 연습만 많이 하시면 무난하게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 아이들러 플리의 요 4번 부품이 모두 마무리가 됐으니까 자,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작업해 줄 게 뭘까요? 자, 이제 마지막 부품이죠. 자, 이거 너트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부품을 또 작업을 하게 될지는 그때 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요거 아시죠? 자, 내 거가 될 때까지 2번이고 3번이고 계속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만 연습하지 마시고 다른 것들도 한 번씩은 그려보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너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